K-팝 최단기간 빌보드 입성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한국 아이돌의 새로운 신화를 쓴 피프티. 그 뒤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있었다. 그렇게 중소 아이돌의 기적을 일구어냈던 피프티와 전홍준은 성공의 열매를 수확하려는 순간 소송과 고발이 휩싸이며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다. 피프티와 전홍준의 사이가 왜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자. 대한민국의 연예기획사 어트랙트의 대표 전홍준은 1964년에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을 통해 사춘기를 극복했던 그는 대기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절친한 친구이자 유명 작곡가 하광운의 권유로 1993년 가수 매니지먼트 일에 발을 들였다.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 너에게로 또다시, 조관우의 늪작곡자로 잘 알려진 하광운은 신곡을 쓸 때마다 전홍준에게 모니터링을 부탁했고 전홍준은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며 곡을 듣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웠다. 그렇게 처음에 가수 유열 매니저로 시작한 전홍준은 KBS 열린음악회팀에 매일 가서 PR을 했었다. 그러다 대한민국의 IMF가 터지며 3년간 지옥과도 같은 암흑기를 보내게 된 전홍준은 이때 남을 탓하지 말자, 현재의 나는 내가 만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며 자기 반성을 했었다고 한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조관우, 샷 윤미래, 부가킹즈 등을 매니지먼트하며 다시 재기를 시작했고 2001년 윤미래의 첫 공연에서 같이 듀엣곡을 부르던 바비킴을 처음 만나게 된다. 바비킴의 독특한 음색에 매료되어 저 친구 누구냐라는 말이 절로 나왔던 전홍준은 바비킴을 직접 매니지먼트했고 2003년 고래의 꿈이 데이트하며 재기에 완전히 성공한다. 그렇게 바비킴을 직접 매니지먼트하여 전성기를 이끌어준 전홍준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어 이름을 따서 오스카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다. 그리고 기랑미, 박강성, 임정희, 더블K, 3인조 걸그룹 더 러쉬 등을 프로듀싱한다. 이후 전홍준은 2021년 어트랙트라는 기획사를 차리고 아이돌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그는 매니저 출신도 대형 아이돌 기획사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자신이 첫 모범 사례가 되길 원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8일 드디어 전홍준이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돌 그룹 피프티가 데뷔한다. 피프티는 2022년 11월 18일에 데뷔한 어트랙트 소속 4인조 걸그룹이다. 팀명 피프티는 확률적으로 반반의 의미를 뜻하며 50%의 그룹과 50%의 팬들이 함께 완전한 합인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 2019년 11월 피프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1년 동안 연습생을 모아 2020년 12명에서 시작, 월말 평가를 통해 멤버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렇게 많은 연습생들을 직접 하나씩 고르고 골라 2022년 드디어 세나, 아란, 지오, 키나 이렇게 4명의 소녀가 피프티 멤버가 되었다. 전홍준은 이 피프티를 제작할 때 처음부터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을 노리고 제작하였다. BTS의 선례를 따라 해외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여 중소기획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전홍준 대표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여 피프티를 차세대 여자 BTS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래서 전홍준은 추후 해외 활동을 대비해 멤버들에게 거액의 돈을 들여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 레슨을 시켰다. 또한 매월 수천만 원을 들여 보컬, 댄스, 운동, 연기, 음악이론 등 과목별 레슨도 지원했다. 심지어 멤버들을 위해 강남에 방세개 화장실 2개짜리 숙소를 구해주었는데 이는 중소기획사 신인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였다. 그렇게 2022년 11월 18일 드디어 세상에 공개된 피프티 1집 더 피프티. 전홍준은 수억을 들여 1집의 4곡 모두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에 1집 앨범은 중소기획사의 걸그룹 데뷔 앨범이라고는 믿기 힘든 퀄리티로 호평을 받았다. 심지어는 K-팝 앨범에 점수를 박하게 주기로 유명한 음악 웹진 이즘에서 K-팝 최초로 4.5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높은 평가와는 달리 대중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못했고 1집 앨범은 초동 판매량 1500장으로 그야말로 폭망하고 말았다. 대형 기획사만큼 열과 없고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획사에서 첫 데뷔 앨범의 실패는 자칫 치명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의 성공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일집의 실패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전홍준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집 제작에 착수했다. 2집은 1집의 실패를 거울 삼아 처음부터 작정하고 해외 시장을 노리고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몇 년간 국내외에서 불고 있는 신스팝 트렌드를 따라 스웨덴 작곡가가 작곡한 큐피드를 타이틀곡으로 삼았고 음악 시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틱톡 바이럴을 최대한 활용했다. 전홍준은 이렇게 틱톡 바이럴에만 수십억의 돈을 쏟아부었다. 이미 1집의 실패로 자금 상황이 열악했던 전홍준은 자신의 차도 팔고 시계도 팔고 심지어는 노모가 모아둔 노후 자금 9천만원까지 빌렸었다. 이때 전홍준은 어머니에게 면목이 없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런 전홍준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어 해외의 많은 틱톡 사용자들이 큐피드를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큐피드의 속도를 빠르게 한 스피드업 버전이 틱톡커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기획사 역시 영리하게 한국어 버전과 함께 영어곡인 큐피드 트윈 버전도 같이 앨범에 수록하며 틱톡 붐에 일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큐피드는 틱톡에서의 인기를 앞세워 4월 1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의 100위로 진입했다. 데뷔 165일 만에 빌보드에 입성한 피프티는 K-팝 사상 최단기간 빌보드 입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10일 큐피드는 핫100 차트에 19위로 입성하며 20위 안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해외 팝스타와의 협업 없이 이룬 K-팝 걸그룹 단일곡 최고 성적이었다. 그야말로 K-팝 역사를 새로 쓴 기적과도 같은 성과였다. 전홍준 대표는 이러한 기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으며 올인했고 그 노력이 마침내 화려한 결실을 맺어 이제 수확할 일만 남아 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버리며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6월 19일) 피프티 멤버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한마디로 어트랙트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투명하지 않은 정산, 멤버가 건강상 활동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일방적으로 활동을 강행했다는 것, 당사자 협의 없이 수술사유를 공개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피프티 멤버들은 숙소를 이탈했으며 전홍준 대표는 더 이상 멤버들과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어트랙트는 더 기버스 측이 외부 개입을 통해 멤버들과 자신들을 이간질했으며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내게끔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아이돌 작업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하고 당시 자체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어트랙트는 작곡가 안성일이 대표로 있는 더 기버스의 외주 용역을 맡기고 프로듀싱 전권을 맡긴다. 그렇게 안성일에게 멤버 트레이닝을 맡긴 전홍준은 자신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투자금을 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홍준은 안성일을 전적으로 믿고 전권을 모두 맡겼으며 또한 멤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따로 연락을 취하거나 연습실에 방문하는 걸 최대한 자제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악수가 되고 말았다. 전홍준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리저리 발벗고 뛰던 사이 안성일과 피프티는 같이 음악 작업을 하면서 매우 가까워졌다. 심지어는 모 방송에서 멤버들이 안성일에게 대표님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를 보면 이미 멤버들에겐 전홍준이 아니라 안성일이 대표였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안성일은 전홍준 대표와의 동의 없이 워너뮤직 코리아에 피프티를 200억에 팔아넘기는 바이아웃건을 진행하려 했고 이는 전홍준이 워너뮤직 코리아와 통화한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그리고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 역시 외국 작곡가의 곡을 가져왔다는 설명과는 달리 안성일이 작곡자로 되어 있었고 더 기버스가 큐피드의 저작권 중 95%를 소유하고 있었다. 결국 큐피드 음원 수입은 안성일과 더 기버스에게 모두 가는 구조였고 정작 곡비를 낸 전홍준은
음원 수익으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프티 측은 6월 19일 계약 해지 소송을 냈던 당일 피프티의 상표권을 출원했던 것이 밝혀졌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의 영문명만 등록을 해놨는데 이에 멤버 측은 피프티 한글명과 멤버명 등으로 총 60여 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권을 출원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멤버들이 오래전부터 소속사를 배제하고 따로 나와 활동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전홍준과 피프티 멤버들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달려갔고 피프티를 통해 가수 매니저 출신도 기획사 사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전홍준 대표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사실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전홍준 대표가 너무 사람을 전적으로 믿었다라는 데 있다. 특히 안성희를 믿고 피프티 멤버들의 전권을 맡겼는데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전문 프로듀서에게 맡긴 건 좋으나 사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관리 및 감독을 하지 않은 건 크나큰 실수였다. 안성일이 불편해할까봐 법인카드 내역도 보지 않았고 멤버들이 불편해할까봐 연습실에 가지 않고 멤버들을 만나지도 못했다. 멤버들과 멤버 부모와의 소통은 더 기버스에게 모두 일임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전홍준 대표 스스로도 인정한 큰 과실이었고 한 회사의 대표로서도 잘못된 처신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빈틈을 노려 뒤통수를 친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누군가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걸 맡기며 빈틈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뒤통수를 치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배신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 피프티와 안성일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히 여론은 지금 전홍준 대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사실 원래 소속사와 아이돌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대중들은 대부분 아이돌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 소속사 사장보다 아이돌에게 더 감정이입을 하기 쉽고 아무래도 어리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아이돌이 돈 있고 힘 있는 소속사 사장보다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피프티나 더 기버스 역시 이러한 구도를 생각해서 분쟁에 들어갔을 것이다. 어차피 대중들은 계약이 어떻고 상표권이 어떻고 그런 어려운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오죽하면 저 어린 애들이 저렇게 나올까 하며 아이돌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피프티와 더 기버스가 생각하지 못한 두 가지 변수가 생긴다. 그 첫 번째는 전홍준 대표가 제시한 여러 가지 팩트와 이를 뒷받침할 물증들이다. 특히 갤럭시 통화 녹음이 여론을 움직이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는데 전홍준 역시 이 통화 녹음이 나를 살렸다라며 지인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홍준 대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 자체에 있다. 이번 피프티 사태가 터지자 전홍준 대표와 함께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홍준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홍준이 2013년 오스카 엔터테인먼트 시절 제작했던 3인조 걸그룹 더러쉬의 멤버 김민희는 인스타에 전홍준 대표가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셨다며 다음과 같은 미담을 전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연, 행사비를 정산해주셨고 비싼 돈 들여 저희들을 위해 외국어, 연기, 악기 레슨을 지원해주셨어요.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된다면서 연습생 기간 동안 더러운 꼴을 안 보게 해주셨고 저희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과거 전홍준은 6인조 프로젝트 그룹 JBJ의 멤버 노태현을 데리고 있던 스타크루의 대표였었다. 당시 JBJ의 첫 번째 해외 태국 팬미팅을 진행했던 업체 대표는 다음과 같은 미담을 전했다. 전 대표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홍 3세트를 선물로 주시며 우리 멤버들 공연 잘 준비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셨다. 특히 25세나 어린 저에게 꼬박꼬박 대표님이라고 호칭해 주셨다. 전 대표님이 이번 사건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다. 공연기획사 대표 B씨도 전 대표와 함께 일했던 당시 좋은 기억을 언급하며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홍준 대표님과는 은밀해, 바비킴,
심수봉 등 아티스트의 공연으로 만났으며 7년 정도 협업했는데 당시에도 제작과 연출은 나에게 전권을 맡겼다. 자기 아티스트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던 분이며 별의별 군상이 설치는 마개 같은 음악판에서 그래도 젠틀하고 깔끔하게 사업을 해오신 분이었다. 정상을 앞에 두고 이렇게 큰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다니 안타깝다. 그래도 이겨내시리라 믿는다. 할리우드 특수 의상 제작자였던 바네사 리는 인스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미국 탑 가수들도 비싸서 못 맡기는 할리우드 특수의 상소에 아이돌 의상 의뢰했던 소속사는 어트랙트가 처음이었다. 내 스케줄 때문에 돕지 못했는데 피프티 이기가 만들어지면 이번엔 무조건 도와드리겠다. 이런 미담이 쌓이고 쌓이며 그것은 고스란히 전홍준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 이어졌다. 보통 아이돌과 소속사와의 싸움이 생기면 대중들은 소속사 대표보다는 아이돌의 편을 드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렇게까지 전홍준 대표에게로 기운 것은 그가 연예계에서 30여 년간 살아오며 쌓아왔던 인생의 모습들이 대중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전히 전홍준과 피프티의 법적 다툼은 계속 진행 중이고 마지막 합의도 최종 결렬되어 이제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피프티와의 법적 다툼이 끝나 1기가 어트랙트로 복귀하든 아니면 2기가 만들어져 새롭게 활동하든 전홍준 대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열정과 노력이 모두 제대로 보상받기를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